대대장님, 제가 회수해보겠습니다. 통문 개방 허락해 주십시오. 연대장님, 저희 애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어. 우리의 왜 의중을 물어보지 않는 거야? 왜 혼자 판단해? 난 못한다고. 이번에 회원 가입해준 김세윤님, 고양이님, 유상순님, 버튼 0709님, 블루이비님, 상근사인님, CPU님, 에이스피디님, 롱냥이님, 주민호님, 태영킴님, 까모영뚜님, 고통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돈해주인 세안이고요. 안녕하세요. 소혜선이 군대썰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3년도 군번으로 15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제가 제보해드릴 내용은 참 군인과 사이코 그 경계에 있던 중대장입니다. 총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대 후 저는 어떻게 하면 휴가를 많이 받는 보직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3주차쯤 저희 훈련병 소대 간부가 저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혹시 효자훈련병 조교해볼 생각 있나? 키가 167 정도 되던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조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70쯤이 넘어야 조교에 지원할 자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꼭 지원해봐. 하지만 제가 보는 조교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피해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수색병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어오고 그때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대신 수색병으로 가는 게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조교는 하기 싫었기 때문에 휴가도 많이 줄 것 같고 멋도 있고 힘든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되니까요. 뭐 마인드 좋아.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수색대 가야지, 그쵸? 강렬했던 첫인상은 신고대의 수색대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중대장처럼 보이는 대의 얼굴을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제 선택을 살짝 후회를 합니다. 중대장의 외관은 170에서 180 정도 되어 보이는 키에 다부진 몸, 가슴팍의 민정경찰, 그리고 수색대 마크, 검게 그은 피부. 당장 북한이 쳐들어가도 북한군 10명은 생포해서 돌아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첫인상을 뒤로 한 채 저는 수색 중대에 선발이 되었고 후반기 훈련까지 마치고 자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장이 사이코로 느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대 6월 중순쯤 가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아직부터 전투 준비 태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선임들을 따라다니고 물자 분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열대에 서 있는 중대장과 그 앞에 부대원들 점심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분대별로 식당을 이동하였는데 그 입구에도 중대장의 샤우팅이 들렸습니다. 취사병들이 준비한 식사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대장이 6.25에 참전하셨던 군인들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는 마음으로 취사병들에게 주먹밥을 준비하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취사병들이 주먹밥을 준비하였는데 그 주먹밥에 소고기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넣을 수 있는 주먹밥이라는 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좀 맛이 그쵸? 그 모습을 본 중대장은 취사병들에게 6.25 전쟁 때 소고기 들어간 주먹밥이 웬 말이야! 그 다음에 쌍욕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와 완전 사이코네?를 처음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수색 중대는 GP 투입 전 훈련을 3-4주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과 연대 훈련 기간이 비슷해서 훈련 대신에 대항군을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의 목표는 적진에 침투하여 숨어있는 병력을 찾아서 보고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시작점에 저희 수색 중대 3팀, 수색 대대 2팀 해서 총 5팀이 모였고 저희는 중대장에게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지도를 저희 위치를 손에 짚고 집은 손을 옮기더니 오늘 밤에 여기까지 이동해서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거리는 무려 20km에 달했고요.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중대장. 훈련은 결국 우리 수색 중대가 적 대대 탄약고를 다 뚫고 주요 거점들 위치 보고를 잘 하여 연대장님 이번 기회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연대장님께서는 저희 수색 중대의 보상을 내리셨고 저희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 중대장이 3-4일 밤낮을 길도 없는 산을 걸어다닌 저희에게 복귀 행군을 시킨다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이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 그 모습을 보신 연대장님께서 무슨 행군이냐, 연대에서 차 보내줄 테니 타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연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름 장마철에 일어납니다. 끝나지 않아요. GP는 참고로 외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중대장이 팀장으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휴식소대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많이 올라오는데 말이죠. 아무튼 GP에는 태극기와 유행기가
나란히 달려있는데요. 하지만 그날은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결국 바람을 견디다 못한 태극기가 GP 전방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뜯겨져 날아가 버린 거지. 저희는 곧장 전방대대에 보고를 했고 비가 그치면 새 것으로 달라는 얘기와 함께 떨어진 태극기는 주변이 지뢰 미탐지 구역이라 회수할 수가 없는 위치라 판단하고 회수가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중대장은 전화를 들더니 전방대대 대대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대대장님, 제가 회수해보겠습니다. 통문 개방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걸 회수해온다고? 진짜 참군인인지 미친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 더 통화를 마친 중대장은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경계병, 통신병 2명을 데리고 통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당시 태극기가 떨어진 위치는 그림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태극기의 위치는 말 그대로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병사 2명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이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곳까지 가는 길도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길이고요. 그리고 지뢰 탐지기가 개인 지뢰까지는 탐지가 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 지뢰는 탐지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됩니다. 밟으면 그냥 발목이 날아가는 거고요. 같이 간 병사들 말로는 자기들은 진짜 조금만 가서 경계를 하고, 야 이거는 진짜 다행이다, 이런 말하기 무하지만 병사들은 무슨 죄야. 중대장 혼자 가서 가져오더라. 사이콘 줄 알았는데 참 군인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극기를 회수해서 가져온 중대장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경계팀과 주둔지로 돌아갔습니다. 태극기가 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네 번째 사건은 겨울철에 일어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 투입 전에 야외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출발하기 전 이미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육사단은 철원에 위치 중이라 너무 추웠습니다. 진짜 너무 추웠어요. 선임이 가방에 챙겨올 레시피가 얼어서 캔을 찢어서 먹고 수통이 얼어 물도 못 먹었으며 노상 방뇨를 하면 곧바로 얼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는 정해진 고지를 점령하고 불침번을 돌아가며 쪽잠을 청했는데 시간이 되어 이동하려는데 팀장에게 중대장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끄는 팀장이 됐다! 라고 나지막히 욕을 했고요. 통화 내용은 정해진 다음 점령 고지가 아닌 훨씬 더 멀어진 좌표값을 불러주며 거기로 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도를 펴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정해진 좌표로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이동 중에 수통이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상태로 새로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니 중대장이 레터널을 타고 통신병과 운전병과 거기에 있더라고요. 진짜 얼린 수통으로 대가리를. 다음 이동 좌표값을 알려주려는 찰나 중대장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하던 중대장 입에서 연대장님, 저희 애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할 수 없어. 우리의 왜 의중을 물어보지 않는 거야? 왜 혼자 판단해? 나 못한다고. 저희는 저기 뭐 개소리지 하려는 찰나 전화를 끄는 중대장이 야 철수해, 그 대대로 알아 하더니 차 타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통신병에게 들은 얘기로는 현재 바깥 기온이 야외 훈련을 할 수 없는 기온이라 연대장님이 철수를 명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도냐 물어보니 영하 27도였습니다. 같은 날 훈련하던 다른 연대 수색 중대는 첫날에 이미 철수를 했고요. 당시 우리 연대장님께서 몇 번이나 철수하라고 했지만 중대장은 말을 안 들은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냥 간 거야. 왜? 진급해야 되니까 소령으로. 저희 애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진짜 추워 되질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 추위는 제 인생 추위입니다. 그 날씨에 밖에서 잠을 자보니 이해가 되었고요. 결국 연대장님의 은총에 저희는 훈련 하루를 줄이고 다른 대대 빈 막사에서 휴식을 취한 후 복귀 행군만 하는 것으로 훈련을 끝 마쳤습니다. 효자손님, 이 중대장은 사이코일까요? 참 군인일까요?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 일단은 사이코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정도의 어떤 열정과 정열을 가져야 참 군인 아닐까. 2004년 기준으로 그렇긴 해요. 왜 안 되는것도 다 가능하게 되니까. 맞잖아. 중대장님 소령 진급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전역했는데 결국 진급했네. 중령 진급해서 대대장이 되었다면 그 대대는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출장 중에 응급 환자를 구하신 걸로 의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참군인 맞아. 꼭 중령 진급하셔서 대대장 되셔가지고 훈련 빡세게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적으로 후임들이 만들어준 전용모에 민정경찰 전역증 보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황당한 억울한 군생활 이야기 그랜드오픈84@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과 더불어 재미있는 쇼츠까지 제작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